저희 아버지께서는 좀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거를 발견했던 것도 저고 현재도 그 상황이 아직도 떠오르고, 그렇지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는 직장인이셨는데 대출 이런 거를 절대 모르세요. 그런 걸 받으면 지옥에 가시는 분인 줄 아시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 친구가 여러분은 스스로를 부름받아 불행하다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한 채의 과정 없는 실제 한 남성에게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불운과 시련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송정민이고, 제가 작년 12월 말에 다치고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살이 좀 많이 쪘는데, 병원에 혼자 입원했을 때 김문수 코치님 유튜브를 많이 봤어요. 봤는데 많은 참가자분들이 살을 빼는 걸 보고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었는데, 많은 PT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근데 그 밑에 김문수 코치님께서 부담이 되면 연락을 따로 주셔라 해서 제가 한번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김문수 코치님이 흔쾌히 제 연락을 받아주셨고, 쟤는 그렇게 유복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좀 빨리 취업을 일찍 시작했고,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제 브랜드를 좀 만들고 싶어서 커튼 블라인드 사업을 좀 시작을 했는데, 어린 나이에 시작해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풀려가지고 빚을 좀 많이 지고, 그러고 나서 노가다를 시작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밤낮 없이 일을 하고, 그게 공수라고 해요. 1공수에 15만 원 보통 이렇게 받는데, 2공수, 많게는 2.5공수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현장 팀장이 조선족 팀장이었는데, 그 팀장이 제 봉급을 다 들고 나서 중국으로 튀었죠. 임금 체불 사기를 당해서 잡을 길도 없었고 많이 허무했는데, 그 와중에도 일은 해야 되니까 작년 12월까지 계속 일용직 생활을 하다가, 야간에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이 좀 빙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미끄러져서 관절 주머니가 아예 파괴가 되었고, 어깨가 탈구가 되고 핀을 좀 3개를 박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팔의 각도가 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지금 제가 올리고 싶어도 안 올라가는 수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상황이고, 상황을 좀 타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빚은 그래도 많이 갚았고요. 많이 갚은 상황에서도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지금도 독촉도 당하고 있고 신용도 많이 좋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좀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거를 발견했던 것도 저고 현재도 그 상황이 아직도 떠오르고, 그렇지만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는 직장인이셨는데 대출 이런 거를 절대 모르세요. 그런 걸 받으면 지옥에 가시는 분인 줄 아시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 친구가 자기가 은행에 맡겨둔 돈이 있는데, 그 은행에 맡겨둔 돈을 찾으려면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그 세금이 근데 액수가 많이 된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혹시 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냐 싶어서, 그걸 도와주면 받는 돈의 액수의 반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는 또 그거를 믿고, 친구를 믿고, 없는 돈 있는 돈 다 드리고, 또 대출까지 받으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빌려서 결국 드렸는데, 결국엔 그게 다 그분의 조박 자금이었죠. 그거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저희한테 실토를 했어요. 정말 허무했었고, 돌아가시는 날 전까지 계속 당일날도 술을 많이 잡수시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어머니에게 잘해라 이러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밖에 있었거든요. 집을 가보니까 집 문은 잠겨있고 옆에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미 일은 일어나 있었고,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빚은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상속 포기 소송 중이에요. 진짜 그런 징후를 제가 살필 여력이 없었어요. 주변에 누군가 힘들다 이러면 그때부터 좀 보살펴야 돼요. 먼저 찾아봐주고, 술을 한잔 하더라도 혼자 먹게 내버려두지 말고, 그 정도로만 해도 많은 위안이 되니까. 저는 주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뭘 계속 자꾸 집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더 찌지 않았나. 또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여자친구랑 만났을 때 그래도 제가 돈벌이는 됐고 괜찮았는데 점점 갈수록 안 좋아지고, 그거를 또 믿고 기다려준 게 여자친구였고, 미안하죠. 진짜 미안해. 잘해준 게 없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잠도 자고요. 계속 새벽 예배가 있어요. 가끔 여기 교회에서 잡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이런 편입니다. 제가 그때 사업으로 인해서 시련을 겪었을 때 그때는 제가 좀 교회를 안 나가고 계속 집에만 있고 술만 먹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 후회가 돼요. 제가 7살 땐가 어머니 아버지랑 여기가 바닷가 근처라서 맛조개 캐는 게 그걸 따라갔는데 갯벌에 들어갔는데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물은 들어오는 것 같고 나는 이미 힘이 빠졌고 주저앉아서 그 상황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드렸어요.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는데 갑자기 좀 멀리서 누군가 야 너 거기서 왜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와줬죠 저를.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 응답을 받았구나. 그래서 항상 위험할 때마다 기도를 드리면 뭔가 답을 주시는 게 있다. 그렇게 이번에도 교회에 있을 때 정말 기도 열심히 드렸거든요. 정말 살도 좀 빼고 멋지게 살고 싶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아마 응답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173에 110kg고요. 원래는 제가 78kg였는데 110kg로 체중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홍정민 회원님과는 어떻게 연락하셨나요? 어느 날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문자가 왔는데 제가 이제 어려운 분들 돕는다는 그런 글을 보고 연락을 주신 거예요. 문자를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상황, 아버지가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글, 그리고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고 초고도 비만이라는 글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한번 도움 요청해 볼까? 이런 마음으로 쓴 글인지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요청한 글인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만나보자고 연락을 드렸어요. 하도 거짓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검증을 다 했는데 정말이더라고요. 물론 아직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송정민 회원님은 인성도 좋으셔서 제가 이렇게 돕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연을 보시고 만약 본인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어요? 제가 만약에 송정민 회원님이었으면 저는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 것 같아요. 첩첩산중이란 단어로도 부족하네요. 이렇게 견뎌내 주셔서 감사하다 그 이야기를 뵙자마자 드렸어요. 지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봉사활동도 다니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있나? 그럼 내가 한번 이분을 도와드려서 이런 훌륭한 분을 더욱더 훌륭하게 만들어서 사회에 본보기로서, 왜냐면 송정민 회원님 같은 분들은 큰 일을 할 분이에요. 부처님, 예수님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런 환경에서 누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다니나요? 제가 꼭 날개를 달아드려서 저 날개가 많은 사람들에게 순풍이라고 하나요? 순풍이 될 수 있게 저도 한번 모든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장담은 못하겠어요. 왜 상담을? 제가 7, 8년 전부터 어려운 분들, 사회적으로 힘든 분들 감량을 도와드렸어요. 한 100분 가까이 도와드렸는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감량 성공한 분들, 완주한 분들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10%가 좀 안 되네요. Without your voice in this solitude, ain't got no choice. 다들 처음에는 간절하다고 도와달라고 연락을 주시는데 아시다시피 다이어트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또 혹독하게 지시하는 것도 있고 열에 9번 포기를 합니다. 저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데 도움을 요청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담은 못하겠어요. 저번에는 제주도에서 도움을 요청하신 여성분이 계셨는데 뺑소니를 당하셔서 장애를 앓고 계신 분인데 사연이 딱하죠. 꼭 감량시켜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도와드렸죠. 사정이 어려워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내드렸는데 7kg인가 감량하고 그냥 연락 두절되더라고요. 참 씁쓸하죠. 그리고 40대 미혼모 여성분, 이분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이분은 사람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감량하고 나서 힘들다고 연락 두절되고 또 잠수를 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분이고 안 좋은 분이고를 떠나서 책임감, 그 부분은 사람들마다 좀 약한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자는 나쁘고 힘든 사람들은 착하고. 근데 막상 제가 7, 8년간 어려운 분들 도와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막상 그렇지도 않더라. 그걸 느꼈어요.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들이 다 나쁜 분들이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책임감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편으로 이해는 돼요. 와서 해보니까 어떻게 다이어트가 쉽겠어요. 맛있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평생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 운동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중간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냥 가신 분들 얼마나 저는 그럼 피해를 봐요. 너무 화가 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제가 짊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살 겁니다. 저는 운을 믿어요. 좋은 일을 하면 더 큰 운이 계속 저에게 오더라고요. 우수상 수상자 김용수님이십니다. 서울
봉사상 우수상 김용수 귀하는 장애인 취약계층의 비만, 성인병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헌신하고 약 20개 단체의 기부를 실천함으로써 약자와의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함께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익금으로 천만 시민의 정성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한국일보 사장 이성철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선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홍보 목적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저는 어렸을 적에 많은 비행을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남은 인생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계속 어려운 분들 도우면서 베풀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움을 드리시나요? 제가 예전에 도움을 드렸던 분들처럼 직접 PT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연락 두절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시간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도움은 드리지 않고 제가 체육관비를 지원해드려서 체육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릴 거고, 식단 관리를 엄격하게 통제를 해서 건강하게 감량을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운동을 하는데 막힘없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 유튜브에 있는 운동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물론 회원님이 정말 제 지시대로 완벽하게 이행을 해서 몸이 변화된다면 그때는 제가 직접 PT를 해드릴 거지만, 제 식단 관리 그리고 유산소 인증 이걸 완벽하게 이행을 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가 정말 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원래 좋았던 몸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회원님 이건 별거 아닌데 아,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예. 이번 다이어트 할 때 일단 예. 이런 거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움 되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지는 않아요. 예, 이거 아니. 그 제가 잘라서 드리는 게 아니고 네. 회원님이 잘 되면 회원님이 지금 이렇게 받았던 거 다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베풀면서 이렇게 하세요. 네. 많잖아요. 50개밖에 안 돼. 50개. 예,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예. 이재범 씨 닮았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뭐 송강호 닮았다 이런 소리 듣고, 살 빠졌을 때는 죄송한데 현빈 닮았다고. 현빈 죄송합니다. 하면 되죠. 현빈 하면 되죠. 네,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열심히 코칭을 받을 텐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잘 받아들이고 지금보다 더 나은 몸 상태로 다시 근무 복귀를 해서 정말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습니다. 이게 용감한 시민 같은 표창인데, 제가 버스에서 큰 돈을 주어가지고 600만 원 정도 주었는데, 그게 주인이 있던 돈인데 제가 그 주인을 찾아드렸어요. 그때는 내가 이 돈을 가져야겠다 보다는 이 돈을 빨리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었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갑자기 한 4시간 만에 좋아요가 20만 개 되고 50만 개가 되고, 그렇게 핸드폰이 꺼질 정도로 좋아요 수가 눌려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는 수원에 직장이 있었으니까 수원에서 표창장을 받으러 와라 해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업적이 아닌가. 어머니는 본인 삶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워. 엄마가 한쪽 다리를 아예 못 쓸 정도로 사고가 나셔가지고 병원에서는 절단을 해야 된다, 못 살린다 그랬었는데, 결국에는 허벅지 살을 이렇게 이식을 해서 병원을 11달을 입원을 하셨거든요. 엄청 고생하셨고, 어머니가 원래 목욕탕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글이 있고 나서 목욕탕을 못 가시니까, 그래서 내가 잘 돼서 집에다가 조그맣게 건식 욕조 같은 거 있잖아요. 건식 욕조 이런 거 좀 해주고 싶고 그래. 그러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하시고, 저희 엄마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잘 돼야죠. 제 꿈은 이랑 저랑 남은 가족끼리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좀 잘 돼야죠. 잘 되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도 많이 빌렸고, 갚은 사람도 있지만 못 갚은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제가 언젠가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정민 씨는 내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의 내일은 어쩌면 이런 결심에도 아랑곳 없이 또 다른 배신을, 또 다른 불운을 안겨줄지, 그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또한 내일은 햇빛이 비추어질지 어두운 먹구름이 기다릴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송정민 씨는 나아가기로, 계속 살아가며 내일을 맞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삶의 절망과 시련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그가 그 해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조심스레 이렇게 응원해봅니다. 송정민 씨 화이팅!